네,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또 강력하게 훈풍이 불었습니다. 어제 단행한 연준의 빅컷이 오늘로서 다시 재평가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기다렸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어제 연준이 단행한 빅컷은 기우가 아니라 정말 경기가 연착륙하고 있다라는 데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어떤 부스터의 효과가 될 것이다라는 심리가 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강력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와 또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각각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만큼 또 반도체 낙폭이 컸던 게 또 그대로 만회가 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또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의 강한 탄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또 금리 인하에 따른 자동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고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주들, 퀄컴, AMD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판매량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겪었었던 애플도 오랜만에 올라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다만 또 금리 인하로 인해 수요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소폭 올랐는데 여기에는 중동에 대한 긴장감까지 더해졌다라는 점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훈풍을 우리 시장도 그대로 좀 받아갔으면 좋으련만 아직까지 우리는 한 가지 더 확인해봐야 할 포인트가 남아있죠.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그 결과인데요. 기사를 좀 봤더니 한 96% 정도는 동결할 걸로 의견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 장중에 또 결과가 나오는 만큼 그 회의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은 주시, 워딩들은 좀 지켜봐야 할 듯 보입니다. 자, 어제 간밤에 불어왔었던 이 훈풍 가장 좀 강력하게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섹터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장에서 SK하이닉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10%가 넘는 낙폭을 한때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와 커플링을 보였었던 전력 쪽은 오히려 10% 넘게 급반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지난주부터 꾸준히 이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인 걸까요? 오늘 시장 좀 열려보면은 이 두 개의 갈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듯 보입니다. 바이오는 참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어제 저희도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이와 함께 생물보안법 이슈가 다시금 재부각되는 모습이었고요. 밸류업 지수는 이제 출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에 가장 중점이 되는 은행주와 함께 자동차도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많았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죠. 웨이모와 무인 택시 위탁 생산을 하기로 논의 중에 있다라는 사실이 또 전해지면서 정말 3% 넘게 오르는 모습과 함께 부품주까지도 큰 훈풍이 좀 이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밖에 큰 이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의 지분을 또 현대차 그룹이 갖고 오게 되면서 KT의 최대 주주로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는 원전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참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체코로 또 원전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순방 중이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는 들려오는 게 없지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체코랑 같이 협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뉴스가 조금 전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또 플러스 알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하락하고 바이오는 오르면서 엎치락 뒤치락 지수도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파란불, 빨간불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자랑하는 섹터 단연코 바이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다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썼는데 알고 봤더니 한 증권사에서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주제로 또 이런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참 생각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겠죠. 바로 금리 인하 수혜와 함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비껴갈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먼저 대선 불확실성 익히 많이들 아실 겁니다. 크게 생물보안법 그리고 약가 인하 이슈 모두 다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건데 생물보안법은 지난 월요일이었죠. 하원에서 이제 표결이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원에 이어서 대통령 서명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 연내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벌써 위탁 개발 문의가 2배 넘게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이와 함께 우리는 ST팜도 중국을 대체한 원료 공급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사실,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계속 참 낙관적이게 갔으면 좋겠는데 신중론이 있어서 한번 기억을 해보십사 정리가 필요할 때 보입니다. 연내 입법이 될 확률은 많지만 사실은 이 법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32년까지 유예 기간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 유예 기간 동안 우리가 중국의 CDMO 기업과 우시바이오와 함께 있었던 그 갭의 격차를 좁혀가야 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중국이 빠진다면 그 자리를 우리나라만 노리는 건 또 아니겠죠.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스위스 론자까지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글로벌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을 벌써 앞당겨 온 모습이죠. 뭐 증권사도 비슷합니다만 시장에서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엎치락 뒤치락 하던 지수 가운데서도 장 초반부터 100만 원 선을 돌파해서 시작했는데 끝까지도 상당한 힘을 유지해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바이넥스도 20%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자, 바이오의 경우에는 대선 불확실성만 노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리 인하 수혜라는 어떤 워딩들이 어제 장에서는 더 많이 보이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가장 원론적인 논리입니다. 금리 인하하게 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담이 줄어들고 그에 대해서 투자의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은 가장 강력한 바이오주들이 힘을 얻는다라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FDA 허가를 앞둔 기업들이 다시금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뭐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이 함께 하실 테지만 SC 제형과 관련해서 키투르다 머크사와 독점 계약 체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장돼 있는 로열티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할로자임에 대한 시밀러 출시도 예정이 돼 있고 ADC 쪽으로도 SC 제형을 또 같이 개발하는 가능성에 모멘텀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석쯤에는 아일리아에 대해서 또 국내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 품목 허가를 이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제 시장에서 좋다 보니 이 모든 재료들이 한꺼번에 또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9% 넘게 올랐습니다. 신고가를 단번에 경신해낸 알테오젠이었고요. 그 밖에 HLB는 드디어 이번 달에 신약 허가 재신청 계획을 할 모양입니다. 이와 함께 또 HK 이노웨는 저희도 K캡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임상 3상이 진행이 거의 완료를 앞두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네요. 자, 이 부분들 참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만큼 먹거리도 다양한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어떤 기업을 고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지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추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에 이어서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 바로 밸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원래는 9월 초라고 알고 있었는데 9월 초가 아니라 연휴도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지키려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겠죠. 이 시점이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추산한 종목들을 곳곳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어제자 KB증권에서 추산한 종목들을 한번 추려와 봤는데요.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담길 기업들 이런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라면서 쭉 나열을 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은행, 증권, 보험 역시나 금융주들의 포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죠. 근데 하나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서 같이 좀 담아봤는데요. 자, 우리나라 금융주의 경우에는 금리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내용인고 하니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미 국채 기준으로 10년물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통상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런데 이 국채가 하락하면 또 은행이랑 또 보험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10년물에 따른 금리를 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금리를 인하하고 나면 10년물이 또 빠지기도 하지만 횡보세를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오늘처럼 오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대목을 확인해서 금융주들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포인트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곧 실적이 발표가 되죠. 당장 다음 주부터 마이크론 실적부터 시작이 되는데 금융주도 10월 달이면 그 실적들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분기에서 봤을 때 밸류업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어떤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주가에 또 부스팅이 왔죠. 때문에 이 포인트를 함께 기억하고 또 그때 당시에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10월 달 이번 분기에 또 실적 발표에서 함께 언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주에 이어서 그 밖에는 소비재, 그 안에서 경기 관련해서는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앞서 시황판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웨이모에 대한 로보택시 위탁 생산 이슈와 함께 KT의 최대 주주로 선정이 됐다라는 점이 어제장에서는 조금 더 크게 부각을 받은 듯 보입니다. 그 밖에 필수 소비재로는 우리가 많이 봤었던 음식료주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산업재와 소재에는 삼성물산과 롯데정밀화학, 우리가 리포트에서 또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했었던 기업인 만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에너지, IT,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건강관리에는 바이오주들도 대거 포함이 있다라는 점. 자, 밸류업 지수.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대장이라 하는 금융이나 자동차보다는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경로를 바꿔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막상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다시금 힘이 메인으로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지금 경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지 힌트를 조금 더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끝으로는 플러스 알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왕고래 일정도 정말 머지 않았네요. 이제 다음 주 25일 날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트래킹이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윤 대통령 현재 체코 순방 중인데 원정 관련 이슈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두 분 다?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 주인공을 뽑으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마침 또 바이오에 일가견이 있는 분을 저희가 함께하게 돼서 좀 든든하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알테오젠 쪽으로 보신다면 플랫폼일 것 같고 우리 이주연 대표께서는 또 시밀러 쪽으로 계속해서 보자라고 코멘트를 주셨던 것 같은데 두 분의 선택 오늘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먼저 이화진 과장께 여쭤볼게요. 저는 다 좋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보는 거는 일단은 바이오 플랫폼.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주가가 올해 상반기 때 다른 바이오 섹터 안에서 올랐던 것 대비 조금 약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는 뭐 주인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도 조연 배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사실 뭐 경기 침체고 뭐고 상관없이 사실 바이오 쪽에는 금리나 50%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CDMO 쪽 바이낸스가 이제 25% 이상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 이유가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이스, ST파 다 내년에 공장 증설을 하는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50bp나 인하해 줬다? 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제 향후에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좀 컸었다로 이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사실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았던 거는 알테오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플랫폼 이제 지금 뭐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뭐 페트론이나 인베티지랩이나 이런 바이오 플랫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인상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고 또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주목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전 세계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결국에는 타이밍 자체가 좀 완벽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의 사실 키트루다 SC 얘기는 그 재료는 진작에 나왔고 네. 그 이후에 뭐 할로젠이라든지 ADC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 기대감이 벌써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지금 들어가긴 약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게 가끔 투자자분들 오해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엄민용 에너지 37만 원 리포트를 냈죠. 그리고 권해수 에너지 40만 원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거는 ADC, SC 관련 밸류는 아예 없습니다. 왜냐 아직 키트루다만요? 왜냐면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는 함부로 계약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밸류를 시장에 노출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37만 원, 40만 원 리포트는 단순하게 모크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28년도에 대한 밸류를 땡겨왔기 때문에 그 정도고 그 심지어 거기마저도 로얄티가 기존에 물론 스탠스 자체가 5% 이하인 뭐 권해선 NR 같은 경우는 1.8% 그리고 엄민영 NR 같은 경우는 보통 5%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략 4%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 보수적인 추정치를 했기 때문에 37만 원이지 만약에 초유의 ADC, SC 관련해서 추후 계약이 나왔고 키트루다 SC가 이제 뭐 임상 3상이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지만은 적응증이 40개입니다. 다른 그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와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차이기 때문에 지난 2분기 때 대략 한 72억 달러 나왔습니다. 대략 한 8조겠죠. 작년에 35조가 나왔습니다. 35조인데 28년까지 70조가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은 적응증이 많다. 적응증이 많은데 그만큼 추가 임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추가 임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 성장이 높아진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컨퍼런스 얘기했습니다. SC 전환율 50%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러면 알테오즈 28년도에 되라 이것만 해도 1.2조가 나오겠네? 라고 개념을 해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기술 이전 뭐 이런 모멘텀만 봤다라면 이제 실체가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바이오 회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셀트리온이 올해 가이던스가 대략 3조 5천억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ADC, SC 얘기했고 산도즈 바이오시밀러 얘기했고 향후에 그 아일리아 관련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그 알테오젠도 대략 3조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사실 3조거든요, 셀트리온이.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 대략 오늘까지 하면 대략 20조 안팎인데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저는 엄청나게 좀 많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엄민영 에너지가 권해선 에너지 그럼 ADC 나오면은 또 추후에 목표가 상향하겠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안전적인 제약바이오 회사는 알테오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그냥 속되게 한 얼마 정도까지 보십니까? 이제 참 80만 원 이제 보고 있는데 7, 80. 결국에는 이제 ADC, SC 계약이 결국 로열티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비공개 계약이기 때문에 적어도 28년도에 숫자가 나와봐야 5%네, 7%네, 3%네는 알 수 있는 거라서 계산하는 거구나. 추정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네. 네. 네, 말씀해주신 키트루다는 원래 적응증이 한 140개 정도 되는데 40개요. 네. SC 제형으로 바꿨을 때는 절반 정도니까 한 20개 정도로 줄어들어도 네. 그만큼 감안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여기에 40개에서 20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 70조가 된다는 거는 적응증이 40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 성장이 나가는 거고 네. SC 전환율을 한다는 거는 우리 SC 제형 플랫폼, 그쵸. 알테오젠이 쓰고 있는 플랫폼을 기존의 키트루다에서 키트루다 SC로 제형만. 넘어가는 게 50% 전환율이다. 그러면
35조이면 35조에서 로열티가 5%다. 그럼 계산하면 대략 한 1.4조에서 1.5조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ADC까지 합쳐서 나중에 계산 또이또이 하고 그리고 샌드위치까지 하면은 대략 한 3조 정도의 매출이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셀트리온과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형이 변경됐다고 해서 적응증이 바뀌는 건 네, 아니고 그렇죠. 매출에 있어서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또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쨌거나 뭐 지금 어디까지나 할로자임이라든지 아니면 ADC 쪽으로 캐파가 받았다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했을 때 밸류 이 정도로 책정을 하셨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CDMO는요, 저희가 많이 환호를 했었는데 어제 좀 뜻밖의 기사를 보고 약간은 좀 뭐랄까요, 걱정이 하나 들었던 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지금 표결이 됐다고 해서 연내 통과가 돼도 한 32년까지, 그러니까 7년 정도는 기다리면서 네.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전에도 네.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연내 통과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 통과가 될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정권 안에서 통과가 될지 아니면 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서 통과가 될지도 그것도 아직은 좀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고 막상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혜는 말씀하셨던 대로 30년 이상 넘어가 줘야 어쨌든 유예 기간이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유예 그 기간. 이후부터 좀 적용이 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다, 이제 뭐 호재다 이러면서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확보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뭐 연내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새로운 재료로도 뭐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떤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어떤 매물 출회라던가 이런 단기적인 수급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들은 어느 정도 경험할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것보다 조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어떤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은 뭐 앞서서도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좀 어떤 매출이라던가 그리고 실체를 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압축을 하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알테오젠이 이제 9월 달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중으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키트로다 SC 3상 관련해서 좀 발표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키트로다 그 SC 발표가 나고 나서 그 이후에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향방이 조금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물보안법의 어떤 그 하원 통과 이슈로 인해서 이제 CDMO 관련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상승이 나왔었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어떤 좀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이슈 하나만으로 계속 제약바이오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알테오젠이 키트로다 SC 3상 임상 결과를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 그리고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플랫폼 기업들까지 다 같이 좀 호재가 맞물려서 좀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테오젠 이슈를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규모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 하반기에 진펜트라 미국 매출, 그리고 그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알리글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그 진출해서 본격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좋습니다. 자, 알테오젠, 키트로다 SC의 3상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세론이 아니라 새롭게 바이오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분 다 의견이 합치가 되네요. 알테오젠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이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엔 밸류업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주연 대표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 밸류업은 키 맞추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금융이라든지 자동차보다는 조금 아랫단으로 숨겨진 저평가 기업을 찾아보자라는 측면에서 LG
꼽아주셨던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그랬는데 어떻게 의견 좀 변경이 있으십니까? 네, LG는 계속 좀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자동차가 사실 지금은 좀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좀 반도체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이제 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이제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 쪽으로 좀 많이 분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7% 네, 넘게 급등을 급등하는 했더라고요.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아마 자동차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현대차는 그동안에 사실 발표를 해왔던 어떤 실적이라던가 그리고 밸류업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뭐 GM과도 좀 다각도적인 어떤 협력을 발표를 했고요. 또 웨이모랑도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협력을 할 걸로 현재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충분히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나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좀 요소들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경쟁사가 주로 그 도요타, 혼다 뭐 이런 경쟁사들이랑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일본 증시 안에서도 도요타랑 혼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매출 가이던스를 잡을 때 그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네. 그쪽도 엔화가 많이 쌌었고 그 좀 수혜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을 어떤 좀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앞으로의 매출 가이던스를 잡는데 보통 144엔에서 145엔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엔달러 환율이 좀 엔화 가치가 조금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140엔 초반대에서 움직임이 네.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매출 가이던스를 조금 내려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매출 가이던스를 내려잡는 도요타나 혼다냐 아니면은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현대차냐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마 현대차가 좀 선택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랑 우리랑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저평가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도 여쭤봤을 때 현대차가 금리 인하 수혜를 또 받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동차 수요 회복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자동차를 꼽아주셨는데 제가 자동차 말고 밸류업 가운데서도 다른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어떤 걸 보면 좋을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금융이나 지주 쪽, 뭐 밸류업 지수 흐름을 굉장히 9월 달에 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외국인이 한두 달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팠고 그게 다 뭐 제약바이오로 가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전제가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 기아를 얘기를 했던 거고, 물론 이제 금융 지주사들도 상반기 때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향후에 주주하는 정책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예대 마진에 대한 축소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비이자 수익이 뭐 상쇄한다라고는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주하는 정책에서 3월달, 6월달, 9월달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가 1번,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지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대다수 KB금융이나 DGB나 BNK 보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PF였습니다. PF 그렇죠. 충당금을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3,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바뀐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 5월달부터 계속 꾸준히 그 가이던스에 대한 충당금을 이번에 2분기 때 크게 좀 많이 쌓았다는 측면이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아직 리스크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은 향후에 점차적으로 이게 축소가 되면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는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측면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지주도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여기 분기마다 여기에 분기 배당을 계속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런 기관 자금이나 외국인 자금들이 반도체 반등은 올 수는 있겠지만은 밸류업 쪽으로 수급은 분명히 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쪽으로 키 맞추기로 분위기가 바뀌는 줄 알았는데 지금 두 분 말씀이 다 공통적으로 자동차라든지 금융 또 지주까지 일치가 되는 거 보니까
다시금 밸류업 안에서는 대장 쪽으로 보는 움직임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S51 뭐 정밀화학 롯데칠성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아닌가 봅니다. 예, 좋습니다. 끝으로 시장 점검하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분위기만 봤을 때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전력이 좋아서 전력 여쭤보려고 하다가 전력에 대한 뷰는 네. 여전히 LS 일렉트릭 유지를 하면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인덱스격으로 보자는 데는 일치가 되셔서요.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기분 좋게 금요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뭐 야간 선물도 1.3%대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반영을 좀 해준다라는 거를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아마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회복 속도라던가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좀 유입이 되는지 네, 그거에 따라서 좀 상승 폭은 좀 갈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그래도 좀 오랜만에 마음을 좀 놓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시장 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또 BOJ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뭐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떤 변동성은 제한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추가적인 어떤 뭐 이슈가 나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좀 AI 관련한 종목군들, 뭐 센즈랩을 포함해서 뭐 이스트소프트라던가 이런 종목군들 아마 장 초반에 좀 떠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날에 테슬라가 강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윈터 is coming 얘기 계속 많았는데 어제장에서 잠깐 반등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윈터가 스프링이 되는 거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냥 봐야겠죠, 반도체는? 네, 어제 삼성전자만 외국인이 1,90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 충분히 많이 이 정도면은 62,000원 가격대 왔으면은 저는 충분히 반등은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이전만큼 반등하기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트렌드포스에서도 어느 정도 모건 스탠리보다는 조금 덜 비관적으로 조금 리포트가 나왔고 일단은 이게 시간 한 2주 뒤쯤에 10월 이제 초에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게 되면은 대략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과연 이 컨센 자체가 얼마만큼 나온지 여부가 뭐 4분기가 피크가 될지 안 될지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결국 모건 스탠리가 나왔던 걸 그만큼 스마트폰이나 이런 PC 쪽에 대한 수요가 약하다. 결국에는 여기서 그냥 피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HBM 쪽은 계속 꾸준히 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삼성전자가 기술을 아직 딸린다. 뭐 이런 측면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SK 하이닉스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3분기 때 결국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서 그만큼 여기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를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반등은 나오되 일단은 그래도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완벽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출연자분도 저희가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에 다음 주에 발표가 될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반도체는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말씀 바탕으로 한 주 마무리 잘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